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전에 이 국내에서도 TV를 통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했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첫 번째 TV 토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빨간색 정장 차림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검은색 정장에 푸른 넥타이를 맨 도널드 트럼프, 양보 없는 접전을 펼쳤는데요.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 초박빙인 상황에서 오늘 토론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에 미국 뉴욕 현지를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모레 퍼시픽의 메디안과 송염 등 유명 치약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독성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죠. 제조사와 식약처는 미량이기 때문에 입을 헹구면 괜찮다, 이런 설명입니다만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이 첫 번째 TV 토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는데요. 자, 미국 뉴욕 현지를 연결해서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합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은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아침 새벽, 아주 새벽입니다. 네네. 아이고,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자, 1차 TV 토론 이후에 반나절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 토론에 대한 평가, 현지에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번 토론회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서 이제까지 후보에 대한 생각으로 기대하고 봤었는데, 네. 그런 기대에 좀 의외였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두 후보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네거티브로 공격적으로 이 경론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그 힐러리의 그 토론, 전략적인 토론 임하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거기에 좀 말렸죠. 그래서 제대로 자기의 기가 나오지도 못하고 힐러리의 페이스에 말려서 힐러리가 대체적으로 힐러리가 아주 멋있게 이겼다. 이게 지금 여론입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이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토론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 건강 문제로 외부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집에 머물면서 토론을 준비했다, 이렇게 응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청자들 힐러리 관심거리였죠. 힐러리 클린턴 건강 괜찮은가. 사실 건강 이상설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토론하던 거에 비해서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런 면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특장이 굉장히 그 힘있게 근거 있고 아주 논리정연하고 명쾌하게 자신만만하게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번 토론이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들어오게끔 만들고 또 상대방의 제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그 대답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시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 거다.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게 보여지면서 또 그리고 이제까지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던 약점이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너무 강한 이미지, 그래서 좀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인이 비호감도라는 함정에 빠져서 나오기 어려웠었는데요. 네. 이번 토론회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2008년도 오바마가 가졌던 그 겸손하면서 진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그 강한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포용력 있게 보인다. 이게 이제 2008년도 네. 오바마가 맥케인에 대해서 이겼던 방식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번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그 이번 1차 토론회의 승자가 됐다. 네. MBC에서 토론이 끝나자마자 조사한 거에 의하면 49대 41로다가 힐러리가 이겼다. 그렇게 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토론회에 있어서 대통령의 과연 그 트럼프가 가능한 사람인가라는 네.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43%만 그렇다 그러고 55% 이상이 트럼프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이번에 힐러리가 만드는 걸로 인해서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도하게 강한 이미지를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오히려 전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반면에 토론회가 끝나고서는 오히려 이 트럼프 건강 이상이 우려가 됐어요. 트럼프가 토론회 내내 코를 훌쩍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이전에 그 트럼프 나름대로 나는 미디어나 이런 그 언론에 관해서는 내가 나를 당할 수 없다. 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번 토론이 굉장히 위축된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트럼프가 특별하게 자기가 갖고 왔던 이미지에서 좀 탈피하려는 이런 그 전략 수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론할 때 자기 그 태도나 이런 자세 같은 것들을 흐트러뜨리면서 이 콧물에 좀 콧물이 흘리고 이상하는 걸 보이면서 이거 트럼프가 뭔가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힐러리가 아니고 트럼프의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트위터에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상당히 준비를 한 힐러리에게 트럼프가 좀 말린 것 같다. 이런 전략적인 실패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이 쟁점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이 있었고요. 또 이 트럼프의 납세 보고서 서로 이 상대 후보를 상당히 신랄하게 공격했던 것 같은데 이 대목은 좀 명확하게 해명이 된 겁니까? 사실 이번 토론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려고 이런 생각을 후보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네. 역시 여기서 서로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납세 기록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뭔가 그 명쾌하게 내놓지 않는 부분 분명히 힐러리가 공격할 거고 또 이메일 스캔들 가장 힐러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데 네. 서로 이걸 가지고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납세 기록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는 트럼프는 납세 기록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빨려들지 않고서 네. 바로 이메일 스캔들을 가지고 대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 문제 지적되온 거를 슬쩍이 얼른 이렇게 비껴 나갔는데 또 이메일 스캔들로 들어오는 힐러리가 여기에서 이메일이 이래서 이렇고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좀 해명하고 변명을 여태까지 해오던 태도에서 바로 힐러리는 여기에서 내가 좀 실수였었다라는 걸로다가 받아들였죠. 네. 여기에서 때문에 이메일 스캔들도 금방 그 논점에서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90분 동안 의제로 다뤄졌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발언들에 주목해 볼 필요 있다고 보세요? 원래 세 번 토론이면 첫 번째는 미국내 도메스틱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건데요. 물론 가장 큰 거는 경제 문제였었습니다. 일자리요. 네. 트럼프 공격은 힐러리가 지금 권력이 계속 몸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공격하는 거는 바로 그 빌 클린턴 때서부터 했던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라든지 그리고 지금 힐러리가 눈에 보이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TPP 같은 것과 바로 미국 내의 경제 문제, 특히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원인이다, 책임져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에 비해서 힐러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정책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고 미국이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라는
그 방향을 얘기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될 때는 역시 힐러리는 토론을 준비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를 준비한 사람이구나라는 거가 인식이 됐고요. 네. 트럼프는 이 토론에서 상대방의 문제가 뭔지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 아니냐. 경제 문제 토론 중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정도로 그 힐러리가 아주 우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토론회 이후에 좀 초박빙이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날 것인가 이게 궁금했었는데요. 어떤가요? 사실 최근에 힐러리 건강 이상설 때문에 지지율이 아주 박빙이 되었습니다. 네. 한 11, 2% 우세하던 지지율이 2, 3% 오차범위 한계로 내려왔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번 토론을 아마 이 1차 토론 직후에 지지율이 다시 좀 벌어질 거고, 2차, 이 9일로 예정된 2차 토론에 19일이 되는 3차 토론에 유지되면서, 그 벌어진 지지율을 선거 때까지 끌고 갈 거다, 힐러리가. 이렇게 전망하는 게 다수고요. 일부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힐러리의 약점 같은 것들, 또 그리고 소문에 있는 한 5개 되는 힐러리의 아직 나타나지 않은 5개 약점 같은 네거티브를 해오면은 뭔가 그 반전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게 또 일면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이사님, 앞으로 이 두 번의 토론회 더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혹시 또 트럼프가 역전의 발판을 만드나 이것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 한인들을 좀 비롯해서요, 이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후보의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지금 마이너리티들은 거의 트럼프 쪽 지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미 후보들 공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마이너리티 눈에 보이는 것도 1차 토론에 힐러리가 선방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쉽게 표현하면은 힐러리가 갖고 있는 비호감이라는 부분에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아주 믿음이 가지 않는 아주 그 깍쟁이 이 후보라는 거하고 동네에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이런 술주정뱅이 아저씨 같은 이 두 사람을 선택하려는 고통이 아직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두 번 토론회 지켜보면서 다만 한국인 한인들에게는 이 안보 관련해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한국, 일본 그 트럼프 방위비 올려야 되고 이런 미국의 그 제일주의라든지 미국 고립주의 같은 면이 분명하게 또 나왔습니다. 이런 게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둘 중에 누구를 고를지 고통이다. 이 표현이 와닿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치약인데요. 치약은 입속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제조사는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물로 헹궈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환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문제가 된 치약, 이게 워낙 대중적인 제품들이라서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텐데, 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된 성분, CMIT, MIT인데요. 이거 정말 물로 헹궈내면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헹궈내게 되면 섭취량이 감소해서 CMIT, MIT 독성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일부는 이제 섭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섭취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된 MIT, CMIT가 독성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양치하다가 실수로 가끔 넘어가거든요. 조금이라도 먹는 경우 있을 텐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체내에 쌓입니까?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섭취를 하게 되고요. 네. 섭취하게 되면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되어지고 이것이 전신 순환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소리가 조금 작게 들려서요. 조금 크게 잘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회수 대상 11개 제품인데요. 이 CMIT, MIT가 미량 들어갔다고 합니다만 이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 정부 규정에 따르면
치약 제품은 이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선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규제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선 안 된다. 그 MIT하고 CMIT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치약도 그렇고 또 구강 청결제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그 전에 또 물티슈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들 물질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게 네. 흡수되게 되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졌던 MIT, CMIT가 체내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노출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체내에서 독성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제품에서 MIT, CMIT가 들어있는지가 아직은 잘 파악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매회사조차도 그러면은 제조사가 정보를 주지 않아서 잘 몰랐다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소비자는 더 말할 수 없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조사가 몰랐다라고 이렇게 면피하게 되면 지금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서 이번엔 치약인데 또 구강청결제라든가 다양한 제품에 이게 미량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어지면 아무래도 그거 자체가 체내에서 노출량이 많아지게 되고 네. 그러면은 체내에서 독성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접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게 큰 문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CMIT, MIT 성분하고요. 네. 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말고 또 이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좀 위험한 연관관계가 있나요? MIT, CMIT 같은 경우가 이게 알러지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알러지에 대한 악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식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들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구강으로 섭취된 경우라도 몸에 염증만이 있고 그것이 이제 폐 염증 가능과 더불어서 폐 손상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살균제를 구강 섭취를 해서 노출됐을 때도 역시 폐 손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보게 되면 특히 알러지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또 폐 손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노출, 작은 노출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알러지 환자들에게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폐 손상 말씀하셨는데 이 옥시 사태가 최근에 왜 본사에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아직 그 논란이 있는 것이 폐 손상만으로 등급을 판정한 게 문제가 있다.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인가요?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이동 가능성, 또 다른 장기에 있어서 독성 영향이 나타난 기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 이런 임상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서 폐 위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결과가 또 나와봐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자 아모레 퍼시픽 측은요, 이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몰랐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제조사의 해명을 내놨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게 종합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접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원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걸 제조사만의 문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판매 허가해준 식약처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조사도 제품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의 정보를 판매 회사에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서인 식약처도 보면은 지금 제품 사용과 관련되어서 MIT, CMIT가 노출됐을 때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제품에 들어가 있는지, 또 노출량이 어떤 정도인지
이게 전체로 다 노출되어서 시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관리 대책이 없는 선상에서 부분적으로 이게 뭐 적정 농도냐 아니냐를 네. 갖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과도 같이 살생물제에 대한 네네. 소량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법으로 다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필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가습기 살균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 지금 정부가 살생물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네. 저희가 여러 달 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럼 어떤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살생물제에 해당하는 제품 또 종류에 대한 부분이 다 이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들 제품들이 다 등록이 되어지고 또 용도에 따라서 보면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것들이 파악이 되어지고 또 농도 수준이 파악되어져서 정말 안전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후에 외국과도 같이 이제 제품이 시판돼야지만 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생물제법이 마련되어져서 사전에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담보된 상태에 있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자, 치약이 이렇게 문제다. 그럼 이제 일단 구매와 사용을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수입 제품을 써야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CMIT, MIT 성분 사용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입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그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물품 그리고 또 여러 제품에서의 노출 수준 그리고 그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네. 다 고려해서 네. 이제 제품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지 않고 외국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사실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식약처가 거기에 대한 관리 지침을 곧 낼 건데 네. 여기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무분별한 또 이 수입산 사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환 교수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